자칭 정맥주사 1타 강사 고문장갑입니다. 앞전에 다루었지만 새롭게 찍고 싶어 준비한 정맥주사 1편입니다. 주된 내용은 정의, 목적, 주사 부위, Q&A, 부작용 이렇게 준비했고 내용도 그렇고 진행 방식도 강의처럼 준비돼서 잠이 안 오거나 자기 전에 보시면 좋은 영상일 거예요.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 내레이션으로 했고 영상에 나온 사람은 이상한 놈 아니고 저니까 놀라지 마시라 미리 말씀드립니다. 개털 같은 수염을 달고 나왔는데 주문한 같이 쓸 모자가 무슨 뗏목에 노젓고 오는지 한 달이 걸린다는군요. 어쨌든 입모양에 신경 쓰지 말고 저의 로봇 같은 사투리 섞인 음성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맥 주사의 정의. 정의랄 게 뭐 있나요? 말 그대로 정맥 주사. 이런 식으로 정맥에 바늘을 타입해서 주사하는 방법. 만족스럽지 못하신가요? 그럼 혹시 이런 걸 기대하셨나요? 약액을 직접 정맥 내에 주사하는 것. 주사액은 정맥 심장 동맥을 거쳐서 빠르게 온몸에 작용한다. 피하나 근육 내에 주사할 수 없는 약액의 경우 또는 주사할 수 있어도 약액량이 많은 경우 약물의 빠른 효과를 기대하는 경우 등에 행한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가까운 간호학과에 기본 간호학 계절학기 수강을 하십시오. 정의를 알았으니 목적을 봅시다. 벌써부터 지루하다. 그죠? 정맥 주사의 목적. 정맥 주사하면 생각나는 게 수액이죠. 1번 수분 및 전해질 보충. 경구투여가 어렵거나 금식을 해야 되는 상황. 빠른 체액 보충, 일정 농도의 전해질 균형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정맥 주사가 최선의 방법입니다. 2번 영양 공급. 2번 환자들 보면 막 하얀 거 달고 있는 영양제라는 거. 원래는 이렇게 세 가지 용액으로 나눠져 있는데 압력을 줘서 중간 이음새를 터뜨려주면 우리가 흔히 봤던 흰색 영양제가 됩니다. 3번 응급약물. 즉각적인 반응을 위해 정맥 주사를 하는데 에피네프린, 순환기 용제, 전화질 용제, 항응고제, 부정맥 용제 등은 대부분 정맥 주사 용제로 제조되어 응급약물 투여엔 정맥 주입 확보가 필수죠. 경우에 따라 경구약이 정맥 주사보다 빠른 효과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통제나 일반 약물들은 체감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약동학에서 이야기하는 체내 발현 시간이라는 게 있는데 약물마다 다르고 어떻게 복용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NTG 설화정이라고 혀 밑에 넣는 약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약은 투여 후 평균 6에서 7분 후 약효를 평가하는데 설화 투여 방법의 특징이 식도로 넘어가 장에서 흡수되는 경구태약국보다 빠른 흡수를 보입니다. 그렇다고 이거 보고 막 타이레놀, 개보린 같은 진통제 및 기타 경구약을 혀 밑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은 없길 바랍니다. 은근 약물 같은 경우에 빠르게 순환이 필요하고 많은 양의 투약이 필요하기도 한데 튼튼하고 굵고 혈류량이 충분한 전환에서 관절부에 있는 말초정맥을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4번 혈중 농도 유지. 경구투여는 사람마다 차이를 보이고 위장 내 음식물이나 소화기계 기능에 영향을 받고 근육이나 피내, 피하주사 같은 경우엔 혈관의 분포도나 근육의 양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앞에 이 두 가지 방법에서 일정 농도를 유지하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중간 과정 없이 바로 혈액에 들어가는 정맥주사가 혈중 농도 유지가 용이하죠. 5번 수혈. 경구투여 가능하면 그냥 뜨끈하고 든든한 선지국밥 먹지 왜 그러겠습니까? 수혈은 정맥주사밖에 줄 수 없습니다. 6번 지속적인 혈액 검사. 이거는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는 부분인데 C라인이나 PRCC 같은 심부정맥은 말초정맥과 달리 유지 중에도 혈액 검사가 가능하죠. A라인 같은 동맥 혈관도 가능합니다. 케어포트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가능은 하다고 합니다. 정맥주사 부위는 어떨까요? 팔 모형을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어느 동물의 팔인가 다리인가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저는 사람의 팔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자니 힘드니 과거의 저에겐 그림을 그리라 하고 우리들은 그냥 질 높은 교육용 자료를 보도록 하죠. 손부터 도잘 메탈카팔, 디지털 아치베인, 세팔릭 베인, 라디알 베인, 액세서리 세팔릭 베인, 룰라 베인, 메디안 큐비탈, 바실릭, 브라키알 베인. 이 정도인데 이거 사실 뭐 중요하겠습니까? 손목, 팔뚝, 팔꿈치 이거면 충분히 의사소통이 될 겁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정맥의 개성들이 넘치는데 제 경험상 최근까지 건강한 성인 기준 한쪽 팔에 3개에서 4개 또는 그 이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체중적인 요소도 포함한 평균적인 생각에서 건강입니다. 뭐라고요? 혈관 나오는 걸로 사람의 건강을 평가하냐고. 언제까지나 알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 예를 든 거지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자세한 건 앞으로 제작될 영상에서 조금 더 다뤄볼 예정입니다. 그러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셔야 놓치지 않는다는 거. 여기서 퀴즈. 선생님이 만약 여기에 정맥주사를 했다가 실패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대쪽? 그러면 왜 반대쪽에 해야 할까요? 막연하면서도 여러 이유가 떠오르죠. 여기 이미 구멍이 나 있는데 회복하려면 여러가지 요소들과 함께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손에 벌어진 상처가 나서 피가 납니다. 그럼 혈소판이 응고작용을 하며 지혈을 할 거예요. 지혈을 도와주는 행위가 압박인데 지혈이 끝났다고 회복되고 아물게 된 것이 아닙니다. 벌리거나 자극을 주면 안 나던 피가 다시 날 수 있어요. 혈관도 다를 게 없습니다. 어느 정도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환자의 팔에 2차 공격을 시도할 5분 내의 시간은 아닐 겁니다. 지혈이 되었다 해도 평균적인 양의 주사액을 전작할 때보다 높은 압력을 줘서 투여하는 조영제나 IV 볼루스 같은 많은 볼륨에 투여해서 그 천자했던 부위가 다시 벌어져 그 부위로 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밑에서부터 시도하고 실패하면 위에서 하면 되지 않겠냐고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권하고 싶지 않군요. 왜냐하면 토니켓을 묶으면 정맥기관 혈류를 일정 부분 차내했으니 머무르는 혈류량이 많아지고 압력도 높아지겠죠. 그럼 실패한 부분에 누군가 지혈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있다면 알코올 솜에 반창고만 붙여놓은 상태라면 99.999% 확률로 위에 주사를 찌를 때쯤 찌르지도 않는데 막 환자 손에 선혈이 낭자한 채로 있을 겁니다. 지혈이 되었다 하더라도 수초에서 수분 내라면 높아진 압력에 다시 일혈이 생길 수도 있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내 손에 피 묻혀가며 다시 지혈해주고 포지션 잘못 잡았다간 내 양말, 간호와 유니폼 다 버리고 환자한테 욕 바가지로 먹고 나중에 손등에 상 하나 생겼다고 민원 걸려오고 생각만 해도 싫네요. 그럼 주사 부위를 정리하면 뭐다? 손목, 팔뚝, 팔꿈치 실패했다면 같은 부위의 시도를 지양해라. 지혈을 잘해주어라. 자세한 내용 다 알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이렇게 한 거 얼마나 다 할 수 있느냐. 유지기간은 평균 72시간으로 병원 감염관리 매뉴얼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근 96시간까지 유지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혹시 누군가 댓글로 선생님 발적이나 통증, 부종 등 감염 징후나 불편감은 크게 없어지지 않는데 더 유지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저한테 물어보기보다는 부서 관리자 또는 병원 감염관리실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유튜브 고부장갑 채널을 팔아먹는 것보다 병원 감염관리실 팔아먹는 게 문제 해결에 훨씬 더 이로울 겁니다. 정맥주사를 하게 되면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은 다름 아닌 반상출혈, 쉽게 말해 멍이 드는 것이죠. 피부 조직과 정맥을 천자했기 때문에 이것도 일종의 상처입니다. 주사가 들어간 부위는 피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길이 이렇게 난 곳이 빠지게 되면 그 사이로 혈액과 혈소판이 모이며 지혈을 잘하더라도 일정 양이 사이로 스며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양에 따라 멍의 크기와 멍이 사라지는 기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간호사가 성공적인 정맥천자를 했을 경우를 전제로 지혈을 잘하는 경우에 비례하여 멍이 적게 남으니 환자에게 지혈을 잘하시라고 잘 교육해주세요. 지루한 내용의 영상을 조금 살리려 안간힘을 써봤는데 힘드네요. 누군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 팁을 얻어 임상에 적용해볼 수 있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봐주신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주무시고 계신 분들은 꿀잠 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은 조금 더 임상에 도움되는 2편을 제작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 하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